안녕하세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최숙향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환경교육 시리즈 1탄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에겐 약, 자연에겐 악으로 정했습니다. 의약품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것이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약품을 함부로 버린다면 자연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와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의약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폐의약품이란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변질, 부패,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의약품을 우리는 폐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찾아보면 오래된 약, 날짜가 지난 약, 또 변질된 약이 한두 개 정도는 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폐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것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서 인간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린다는 것은 범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잘 모르고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폐의약품을 우리가 함부로 배출했지만 지금부터는 이 교육을 통해서 폐의약품을 꼭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오염, 이겠죠? 그리고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이런 것들이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은 인간에게 바로 돌아오는 악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안 되는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해를 입고 그 해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폐의약품은 식수, 우리가 먹는 물과 동식물을 통해서 다시 인간에게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다 남은 물로 된 감기약을, 액체 감기약을 수도가에서 흘러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수관을 통해서 바다나 강으로 흘러갔어. 이걸 다시 우리가 마시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우리가 알약 같은 경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게 되어서 이것을 다시 땅에 묻게 되면은 약에 있던 성분들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혹은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인체에 재유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쪽에 나오겠지만 깜짝 놀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폐의약품이 강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나가서 물고기들이 기형이 되는 경우나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양산될 수 있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여러 항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은 세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흙의 오염과 물의 오염을 보면은 물의 오염은 우리가 함부로 흘러보낸 이 약들이 물을 오염시켜서 물에 사는 여러 물고기나 수중 식물 혹은 이 물을 오염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물을 또 마셔야 되잖아요. 식수로 다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건강 이상을 만들 수가 있고 흙의 오염은 심각하죠. 땅에 묻었을 때 그 흙이 오염되어서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험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박테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박테리아겠죠. 어떤 항생제라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코비드19라는 걸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지구적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버린 의약품 때문에 또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면 너무나 우리 삶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먹다 남은 약을 함부로 버려서 그 약이 물을 통해서 수지를 오염시켜서 알을 낳는 수컷 물고기가 생겼다는 기사.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생태계가 교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있지만 우리 자연에게는 치명적인 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2020년에 KBS 뉴스에서 나온 걸 제가 캡처했습니다. 낙동강에 뇌전증 치료제인 가바펜틴이라는 약품의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먹고 남은 약을 함부로 버려서 그것이 물에 녹아서 지금 강을 타고 낙동까지 내려갔다고 하고 이 낙동강 물은 우리가 먹는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직까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약품 성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카바펜틴의 농도가 낙동강 유역의 농도가 하수 처리장 배출수에는 엄청나게 많고 낙동강 강물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하수 처리장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내보낸 오폐수가 모여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배출된 이런 폐의약품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을 때 55.2%가 하수구나 변기,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에 버려서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서 땅에 묻거나 태움으로써 환경이 오염되고 하수구나 변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쓰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식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홍보되고 있지만 55%의 시민들이 하수구나 변기,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8%만이 약국이나 보건소에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고 36.1%도 심각하죠.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 보관된 내용이 알고도 보관하고 모르고도 보관하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먹음으로써 또 더 큰 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은 뒤쪽에 나오는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74.1%의 시민들이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분리배출 방법이 있습니다. 알약으로 된 폐의약품은 포장된 비닐이나 종이를 제거하고 내용물만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데 이 내용물을 약국이나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폐의약품 배출함에 넣으면 됩니다. 전국의 여러 시군구에서는 우체통을 통해서 폐의약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는 아직까지 우체통을 통해서 폐의약품을 받는
행정 처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루약은 절대로 뜯지 않고 남아있는 가루약은 봉지채 그대로 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럽 있죠. 물로 된 알약.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변기나 아니면은 그 싱크대로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병에 모아서 새지 않도록 밀봉해서 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 연고, 바르는 물약 같은 거 있죠? 요것은 그때는 종이 박스만 분리해서 내용을 짜거나하지 않고 이 내용은 그대로 용기째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알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건강 보조식품, 오메가3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은 잘 확인해서 분리 배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들이 폐의약품 수거함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생겨있는 이런 폐의약품 수거함은 행정복지센터나 약국 아니면은 길거리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아니면은 공공기관 앞 혹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설명한 방식 그대로 넣어 주시면은 이것을 모아서 잘 폐기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체통에 의약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회수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이것을 수거해서 잘 폐기한다고 하고 있으나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폐의약품을 우체통에서 회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런 폐의약품 회수 봉투가 있다면 그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없다면 일반 편지 봉투에 넣고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물약은 회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는 폐의약품을 어디에서 수거하고 있는지 제가 찾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보건소, 제가 연수구이기 때문에 연수구를 예를 들면은 연수구 보건소와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연수구 보건소의 위치는 한방매로 13 청학동 1층에 있고요.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인천타워대로 54번지 19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에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인제로 115, 일명 동춘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 연수구의 모든 주민센터 15곳에 모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모든 약국에서 다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 약국이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 약국의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약품 보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블로그를 참조하였습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인체 구조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주어 그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변질되면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 방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약과 가루약, 요것은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나 가루약 경우에는
알약보다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만약에 실온에 보관한다면 제습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성상 냉장 보관이 필요하면 냉장 보관이라고 나타나 있고, 그렇다면 지시에 따라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시럽제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층이 분류되어서 층이 이렇게 나와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약? 시럽제 같은 거죠. 아기들이 먹는 시럽제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시럽의 경우에는 약의 특성에 따라서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국에서 지시한 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흡습성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다시 말해서 블리스터 또는 PTP라고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약품 같은 거 있죠? 알루미늄 포장이 되어 있는 약품은 포장을 개봉해서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면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한 알씩 따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것을 빼서 통에 담아서 따로 보관하는 것은 변질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약 혹은 귀에 약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에는 약에 표기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1개월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개봉일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은 5개월이지만 내가 오늘 7월 10일 날 개봉했다 라고 하면은 개봉한 약은 8월 10일 전까지가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7월 10일 개봉하고 6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개봉일을 약 표면에 적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구건조증 때문에 자주 쓰는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으로 포장됐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간혹 일회용 눈물을 일주씩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도리어 눈에 안구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아주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온의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에는 실온 보관 의약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이 습기에 노출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퍼백에 잘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이런 기간은 우리가 실온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럴 때는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냥 알약만 집어넣는다든가 뭐 단품만 넣는 것보다는 지퍼백에 넣어서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의료기관 내의 의약품 개봉 후 사용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처는 한국병원약사회 의료기관 내 개봉의약품 관리 지침에서 가져왔습니다. 원약품에 표기된 대로 유효기간이 지켜지는 것은 병으로 포장된 것이나 블리스터 포장, PTP 포장, 흡입제 등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슐린을 처방받는다면 인슐린은 28일이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분으로
가지고 온 시럽이나 연고, 안약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유통기간이라고 하고 원래 병, 소분하지 않은 원래 병이나 가루약 등은 6개월이 유통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 포장된 것은 1년이 유통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간혹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소분된 연고를 받아올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통기간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용 기간을 명확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약품을 올바르게 보관해야 하고 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폐의약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해한지 그리고 자연에게도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폐의약품을 잘 분리배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알고 열심히 배우셨겠지만 제가 퀴즈로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면은 뭐와 뭐로 이어져 자연과 인간에게 모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아마 앞쪽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퀴즈의 정답을 찾아서 적으셔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 폼이 있을 겁니다. 그 폼에 이 내용의 정답을 적어서 보내시면 이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 자원봉사 시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도움말, 안내말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페페로라고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저희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모습입니다. 위치는 축현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고 옥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페로라고 하는 것은 폐건전지와 폐의약품을 센터로 가져오는 활동으로 요 내용이 알맞은 규격에 맞게 가져오면은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 내내 연중 아무데나 가능하고요. 수거 장소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주소는 연수구 한나루로 143번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누구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폐건전지와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으로 다 수거했다면 센터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면 됩니다. 날짜는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물론 공휴일은 없겠죠? 그리고 매달 넷째 주에는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수거된 폐의약품을 가지고 온다면은 자원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건강보조식품은 제외되는 겁니다. 폐의약품을 수거했을 때 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최초 1회는 필수 교육 1시간과 수거된 양에 따라서 150ml는 1시간, 250ml는 2시간의 봉사시간이 주어지고 있고 두 번째 2회차부터는 수거된 내용에 따라서 150ml는 1시간, 250ml는 2시간의 시간이 인증된다고 합니다. 물론 폐건전지, 폐의약품은 한 달에 한 번 참석 가능하고요. 모든 활동을 한 후에 구글 평가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봉사 실적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했던 사진은 반드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폐의약품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페트병에 폐의약품을 이렇게 작은 통에 120ml, 약간 큰 통에 250ml를 모아 오시면 시간을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폐의약품을 잘 분리 배출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수고로움이 자연에게는 무해하고 사람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교육봉사단 강사 최숙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